원장님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의 경우는 이제 아기 같은 발은 모든 분들의 좀 로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20대까지는 페디큐어나 발 뒤꿈치 각질, 뭐 굳은 살 이런 거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그런 관리를 더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예쁘지만 불편한 하이힐이나 플랫슈즈를 즐겨 신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허리, 골반, 이제 무릎, 발목, 발까지 이어지는 그런 연쇄적인 통증으로 그런 신발을 더 이상 못 신게 된 거예요. 네. 그 후부터는 제가 어떤 신발을 신어야 건강하고 어떻게 걸어야 건강한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발시림 증상은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진료실에서 네. 환자분의 발을 보기도 하지만 직접 만져보기도 해요. 제가 손이 조금 찬 편이기 때문에 제 손보다 찬지, 따뜻한지 기준으로 이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 비위 기능이 약한 경우에 아랫배도 차고 발이 찬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가슴 위로는 시원하고 배 아래로는 따뜻하게 좀 상열 하안을 이제 치료해 줄 수 있는 수승화강 치료를 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평소에 생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네네. 부분을 신경 쓰면 좋을까요? 일단은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패션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저체온증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말 춥고 계속 기운이 없고 힘이 없다면 잘 먹고 이제 운동하고 잘 챙겨 입고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젖은 양말을 신고 다니는 것도 좀 안 좋은 행동이시고 또 하이힐 같은 경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발 앞쪽이 계속 이제 쏠려서 이제 아무래도 혈액순환 좀, 네.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신발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귀가 말랑말랑하면 좋다 해가지고 귀 마사지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원장님, 이 말이 사실일까요? 귀가 사실 딱딱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더 높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선후를 따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에서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작은 부위이지만 많은 신경이 모여 있고 또 뇌와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귀를 자극해서 치료와 진단에 동서양의 폭넓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진료실에서 이침을 다이어트나 리프팅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도 요즘 네. 귀에 좀 자극을 하면 좋다고 해서 귀침을 좀 붙이시는 네, 분들을 많이 맞아요.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욕심나서 한 번쯤은 구매를 해서 네. 해볼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지금 네. 여기 오른쪽 귀에 네. 붙이고 있는 여기 반짝반짝한 크리스탈이 탐났어요. 네, 사실은 이침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이 식욕 억제점이나 심신 안정점에 이렇게 스티커처럼 이제 혀를 자극하는 이침을 붙여서 실제로 많이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유행 중이어서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 정확한 혈자리를 찾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한 번쯤은 좀 정확하게 시술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럼 도대체 한의학에서는 이 증상 어떻게 바라봐야 보고 있는지도 저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쵸. 윤은성 원장님, 한방에서는 이와 같은 증상들 어떤 부분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체질적으로는 네.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나는 어떤 체질이냐 하시는데 일단 소양인들에게 좀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자율신경 신일조증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경우가 교감신경 항진증일 때 그런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을 좀 안정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한약 치료나 약침 치료로 제일 많이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수족냉증 어떻게 관리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자, 윤은성 원장님,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압법, 혈자리 어디가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수족냉증의 원인은 좀 다양한데요. 가장 많은 원인이 이렇게 비위의 문제이거나 말초 혈관 장애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효과적으로 지압해 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진 이제 나올 건데요. 이렇게 손등 보시면
손등과 이 양손가락 사이사이에 이렇게 8개 움푹 파인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꼭꼭 지압을 해주시면 좋으시고 발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8개가 있으니까 꼭꼭 지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어복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차고 좀 푸른 정맥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이 부분에 뜸을 자주 뜨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복 부분을 마사지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을 자주 마사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윤은성 원장님, 한의학에서 봤었을 때는 이런 수족 냉증의 문제점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제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경우는 비위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 이제 가슴 위로는 좀 많이 쓰잖아요. 네. 그쵸. 현대인들이.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머리도 많이 쓰는 데 비해 팔다리는 좀 많이 사용을 안 하세요.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수승하강이라고 불리는 건강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가요? 차가운 물은 이제 상체로 올려주고 화는 아래로 내려주는 그런 건강법인데요. 사진 보실게요. 네. 네. 저희 한의원에서 이제 피부 트러블이나 안면 홍조 그리고 탈모에도 수승화강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환자분들이 사실은 비위 문제나 그리고 수족냉증을 동반한 경우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체 골고루 따뜻한 온기가 갈 수 있도록 약 치료와 침 치료를 함께 했더니 피부, 눈으로 보이는 이제 피부도 같이 개선이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